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차왔어요입니다. 아빠차, 국민차, 카니발이 이렇게 새로워진 얼굴로 돌아왔습니다. 하반기에 차왔어요에 가장 기대했었던 차 중에 하나거든요. 카니발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드디어 등장을 했는데 꽤나 반가운 소식들이 있어요. 일단 디자인 중심으로 된 그래비티 트림이 좀 추가가 됐고요. 또 하나는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법한데 하이브리드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. 그리고 또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상품성이 개선됐잖아요. 실질적으로 외관과 실내에서도 일부 변화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. 기아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어떻게 나왔는지 저랑 지금 살펴보시죠. 물론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딱 가격표가 오늘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. 그 가격을 보면서 약간 가격이 좀 오르긴 했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. 대략 보면 한 9인승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0만 원 가까이 정도 인상이 되었어요. 뭐가 이렇게 달라졌냐, 전면부에 보시면 딱 그냥 바로 앞에서 보는 전면부의 인상이 약간 SUV 같다 이런 느낌이 구형보다 더 많이 드는 방향성으로 바뀌었습니다. 미니밴 차량이거든요. 사실 대형 SUV랑 느낌 비슷할 수가 없잖아요. 막 측면부도 이렇게 길잖아. 근데 정면에서만 봤을 때는 약간 SUV 같네?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. 특히나 헤드램프가 완전히 바뀌었죠.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. 이거 아마 지금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 싶은데 실제로 얼마 전에 차바성이 보여드렸던 소렌토의 모습을 좀 많이 빼닮은 모습 보입니다. 약간 소렌토 대자 느낌이다.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, 사실 굳이 따지고 보면 이 전체적인 스타일은 약간 셀토스랑도 기조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아의 이 SUV와 RV 라인업이 비슷한 인상으로 좀 매무새가 다져진 것들이 눈길을 좀 끕니다.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패밀리룩을 이루는 것 같기도 한데요. 약간 더 일체감 있는 형태로 전면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이 헤드램프 부분도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라고 해서 제가 일전에 소렌토에서 보여드렸던 느낌이랑 거의 완전 흡사하죠. 별자리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느껴지고요. 전면부에 있는 그릴은 기존에 있는 구형과 거의 흡사한데 안쪽에 보시면 디테일이 조금 더 더해졌어요. 그래서 차량을 가까이서 보셨을 때 약간 더 고급스러운 느낌?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량은 시그니처 트림이거든요. 디자인 특화 트림은 전면부의 그릴이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. 조금 더 SUV스럽게 나타났다. 아래쪽에는 약간 더 깔끔해졌지만 입체적인 부분들을 많이 드러내놓고 있어서 역시 좀 화려한 느낌이 이전보다 많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측면부도 보면 사실 카니발에서 제가 가장 항상 눈길을 끌었던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. 이 C필러에 나와 있는 이런 가니쉬가 사실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변화하진 않았습니다. 그대로 약간 생선 비늘하기 느낌으로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, 다만 그래비티 트림으로 가게 되면 디자인 특화 트림이잖아요. 이번에 신설되면서 이쪽이 조금 더 어두운 맵시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보시면 컬러감이 좀 독특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실버 색상인 줄 알았어요. 누가 봐도 약간 실버 같지 않아?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이보리 실버 컬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실버는 실버인데 아이보리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아이보리의 느낌이 실물로 봤을 때 많이 들진 않아요. 이번에 들어간 신규 컬러인데 오히려 아주 옅은 약간 우주 방호복 색상이다 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좀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밝은 실버 색상으로 느껴지는데 꽤나 스카이블루, 그러니까 약간 옅은 하늘색 느낌도 나면서 좀 오묘하게 느껴집니다. 꼭 한번 실물로 보셨으면 좋겠는 색상이긴 해요. 휠이 좀 특이하면서도 익숙한 느낌이 들죠. 사실 EV9인 줄 알았어, 처음에 봤을 때. EV9 그 전기차에 있었던 휠을 그대로 가져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, 지금 18인치 타이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역시 그래비티 트림에서는 전용 휠이 따로 들어가게 됩니다. 이 차량은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18인치의 휠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. 근데 휠을 이렇게 놓고 보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 휠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, 휠캡이 있고 그 바깥에 뭐 볼트나 이렇게 굳이 드러나 있는 매무새가 없어요. 그러니까 휠캡을 아예 크게 넣어놓음으로 인해서 좀 일체감이 있게 디자인이 된 것이 보입니다. 물론 전기차가 아닌데 약간 전기차스러운 느낌도 좀 든다. 뭐 요거는 좀 특징일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후면부도 보시면 역시 테일램프가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죠. 독특해요. 이 기아의 테일램프는 진짜 그 디테일이 많이 추가된 형태입니다. 특히 선을 통해서 좀 디테일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, 좀 입체적인 느낌으로 나와 있는데 이전에 대비해서 좀 더 깔끔해지면서도 수직으로
한 번 더 맵시를 드러낸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좀 깔끔하지 않나 싶고요. 아래쪽에도 보시면 머플러가 전혀 튀어나오지 않았어요. 머플러는 사실 안쪽에 숨겨 있거든요. 싱글 머플러로 안쪽에 머플러 팁이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인상이 깔끔해졌나 봤더니 물론 이 램프 역할도 있지만요. 트렁크 여는 이 핸들이 원래 바깥에 있었잖아요. 근데 안으로 숨겨졌습니다. 이거 좋은 변화 같아요.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궁둥이가 훨씬 세련되고 일체감이 있어졌거든요. 이렇게 누르시면 반응하면서 전동식으로 트렁크 부분 딱 열리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. 이 차는 지금 7인승인데 뒤쪽에 3열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니까 공간이 상당히 넓은 거 확인할 수가 있죠. 기왕에 연 김에 공간 좋아. 진짜 제가 캐스퍼 밴 이런 차 타다가 우리 카니발 RV 미니밴에 트렁크를 앉으니까 격세지감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엄청나게 넓습니다. 이거 그냥 가로 길이도 이미 제 다리 이상으로 쭉 많이 남는 거 확인할 수 있고, 대각선도 마찬가지예요. 사실 누워도 될 것 같은데? 이렇게 누워도 다 된다. 심지어 이 높이도 상당히 넓죠? 앉았을 때 머리 공간도 상당히 많이 남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3열에 이렇게 공간이 또 윈도우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. 개방감이 있습니다. 바깥도 이렇게 좀 볼 수 있고. 이 정도면 차가 아니라 집 아닌가? 사실 다리를 조금 더 앞으로만 뻗고 싶잖아요. 눕고 싶기도 하고 해서 막 차박 같은 것도 다니고 싶고 하지만 미니밴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특성상 2열 시트는 사실상 앞으로 폴딩이 되는 건 아니죠. 그치만 7인승 카니발에는 또 놀라운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타셨을 때 이렇게 레버를 올리시고 앞쪽으로 가면은 쑥 시트를 조금 더 뺄 수가 있죠. 이렇게 되면 트렁크 공간이 앞쪽으로 당연히 넓어지잖아요. 그러면 그제서야 차박 매트 까시고 차박, 차크닝 이런 것도 좀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나 싶어요. 게다가 이렇게 보시면 레일이 앞쪽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좌우로도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다라는 거. 이렇게 시트를 안쪽으로 뺀 다음에 시트를 우측에서 또 살짝 이렇게 빼주시면 3열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훨씬 더 확장이 되게 되죠.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3열로 진입을 할 수가 있다. 이렇게 짠! 그럼 이 상태에서 또 편하게 정말 장거리 막 타야 돼. 2열에 우리 가족들 앉아가지고 간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편하게 갈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이 리클라이닝도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우리 장모님도 타시고, 그죠? 우리 아내가 탈 수도 있고, 중요한 우리 부모님 탈 수도 있고, 요 정도네요. 지금 제가 최대로 지금 했거든요. 이 상태에서 뒤에 아직 레일이 더 남았거든요. 조금 더 뒤로 확실하게. 그러면 공간이 딱 남습니다. 이때 다리를 쭉 들어 올립니다. 레그 서포트까지 다 했거든요. 이렇게 됐을 때 이겁니다, 여러분. 좋은데요, 여러분? 오늘 촬영 여기서 끝. 막 자세가 거만해지고, 이거 너무 좋은데? 역시 카니발은 이 2열에 앉은 이 승객들이 좀 이렇게 릴렉스 하면서 갈 수 있는 요런 공간과 시트 포지션까지 완성이 된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네요. 2열 시트는 게다가 이렇게 보시면 마사지 시트 기능이 있어요. 이렇게 전원 딱 켜시면 나오거든요. 버튼을 통해서 등, 또 아래. 나름 마사지에 강도가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. 강도 세기도 이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5단계가 가장 센 상태예요. 5단계로 하면 꽤나 진짜 누군가가 때리고 있는 느낌 들거든요. 아래쪽에 이 종아리를 받치고 있는 레그 서포트 부분까지도 이 진동을 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. 마사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. 근데 정말 타이 마사지 이런 수준처럼 엄청나게 시원한 요거까지는 아니에요. 근데 부들거리는 진동이 생각보다는 많이 느껴집니다. 약간 정말 릴렉스 할 수는 있을 정도로 보이네요. 3열도 앉아보긴 해야겠죠. 시트 지금 완전히 싱크로 되어 있어서 아래쪽에 싱킹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걸 이렇게 빼셔서 밥을 좀 많이 먹고 해주셔야 돼요.
들어 올리시고 앞쪽으로 밀어주시면은 이렇게 빠지게 되고요. 레버를 잡아 당기셔서 위쪽으로 들어 올려줍니다. 가장 아래쪽으로 뺐을 때는 이렇게까지 리클라이닝이 꽤 더 많이 실현되는 걸 알 수 있죠. 제가 완전히 리클라이닝 했을 때랑 살짝 안 했을 때랑 같이 보여드릴게요. 3열에 제가 완전히 리클라이닝 안 했을 때는 좀 불편합니다. 이렇게 했을 때는 이 헤드레스트가 완전히 내려가서 불편했구나. 요걸 이렇게 열어주시면 이랬을 때는 그냥 노멀한 수준이고요. 리클라이닝이 완전히 딱 실현됐을 때를 보실게요. 이렇게 헤드레스트 빼서 내려주십니다. 그러면 여기 좋다. 역시 리클라이닝 완전히 빼두니까 좋은데요. 그리고 이 손을 딱 여기다가 지금 3열에다 올려놨단 말이에요. 앞쪽에 3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도 2개나 있고요. 앞쪽에 또 공간이 하나 더 나와 있어요. 마치 컵홀더 3개인 것처럼 보이는 정도의 공간이 있거든요. 편안합니다. 아메리카노 한 잔씩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이 정도 각도면 진짜 부산, 서울도 갈 수 있을 정도로 3열이 편합니다. 이게 역시 알부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. 7인승 괜찮은데? 페이스리프트된 카니발의 실내에도 앉았습니다. 일단 사실 첫인상은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네 라는 느낌이 있었어요. 이유는요, 스티어링 휠이 기존 구형과 동일합니다. 이 스티어링 휠의 모양이 조금만 바뀌었어도 좀 다른 차의 느낌이 많이 났을 텐데, 기존의 구형 카니발도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디자인이었잖아요. 그래서 디자인상으로 너무 과격한 변화를 이루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. 그리고 좀 익숙한 느낌도 있어요. 보시면 이 디스플레이가 바뀌었거든요. 12.3인치의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루어지면서 약간 커브들을 이루고 있습니다. 널찍한 디스플레이는 깔끔한데, 이건 역시도 이미 기아에서 이 소렌토에서 보았던 이 형상입니다. 보시면 이렇게 한 번 더 엣지가 들어가 있는 요런 전체적인 프레임 형태도 한 번 봤었기 때문에 카니발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새로운 느낌은 사실 조금 들지 않아요. 의외로 앉았을 때 정말 눈에 띄게 다른 점 하나는요, 기존의 구형 카니발을 한 번쯤 운행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, 대시보드가 좀 내려갔습니다. 봤을 때 시야가 원래 이 RV에서 약간 더 올라와 있었는데 그게 쭉 내려가면서 여기 이렇게 약간 단이 분리된 것 같은 느낌까지 들게 되죠. 앞쪽에 스피커도 넓게 나와 있는데 이 앞쪽이 내려가면서 저기 뭐가 떠 있냐? HUD가 들어갑니다. 물론 HUD가 아예 하위 트림인 프레스티지에서는 옵션으로 선택이 불가능한데, 그 이외에 트림에서는 옵션을 통해서 120만 원을 추가를 하면 넣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운전을 딱 했을 때, 그러니까 여기 앉았을 때 딱 주행 포지션이 SUV야. 여기서 미니밴의 느낌이 별로 안 느껴집니다. 이게 가장 큰 차이 같아요. 사실 RV 차량, 뭐 현대에서 스타리아 이런 차량 몰면 절대 이 느낌 안 나거든요. 딱 주행하려고 자세 잡았을 때 이미 좀 SUV 느낌의, 약간 세단과 SUV의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그 정도의 대시보드 높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, 이전보다 더 내려갔다는 거, 요거 한번 특징으로 볼만할 것 같아요. 보시면 앰비언트 무드라이트가 쭉 길게 들어오는데요, 요것도 구형과 대비했을 때 더 길쭉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훨씬 더 눈길을 끌기도 하고요. 도어부 쪽까지 쭉 가니쉬 형태로 램프부가 자리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사실 공조 부분 전환기 조작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 깔끔해졌어요. 그리고 버튼부들을 좀 많이 최소화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터치 형태로 이렇게 공조와 디스플레이 조작 버튼을 전환해가지고 터치할 수 있는 타입. 요거는 사실 이미 기아에서 많이 봤던 디테일들이다. 아래쪽에 이렇게 C타입 포트로 충전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. 2개의 패드부 나와 있는데 우측에 있는 곳에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. 아래쪽에 변속기 다이얼 형태로 나와 있고요. 뭐 오토홀드나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것들도 이 아래쪽에서 깔끔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확실히 공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이쪽 센터페시아 자체의 공간이 좀 널찍하게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고요. 아래쪽에는 의외로 터치 버튼이 아니라 물리 버튼들을 많이 넣어뒀어요. 특히 아래 엉따와 통풍, 요게 가장 많이 조작하시는 버튼이잖아요.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토글 형태로 레버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, 이게 사실 조작하기에 가장 편리하게 물리 버튼과 비물리 버튼을 적절하게 곳곳에 배치시켜둔 편의성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역시 이 안쪽에 트레이 하나 보조적으로 나와 있고요.
공간도 엄청 넓겠구나라고 봤더니 그렇지만은 또 않아요. 깊이감이 아주 깊진 않고요. 팔꿈치 한 반 정도의 수납 공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미니밴이니까 좀 더 실용적인 수납 공간이 많았다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. 자, 이렇게 얼굴이 좀 달라진 신형 기아 카니발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살펴봤습니다. 이 차량은 시그니처 차량인데 보시면 안쪽에 요거 바뀌었다? 원래 이게 미니밴에서 어떤 그 맵시가 나지 않는 꼬챙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거였잖아요. 근데 그게 이렇게 가스 리프터 방식으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.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,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눈길을 끌만한 게 하이브리드의 존재일 텐데 1.6 터보 하이브리드라는 추가 옵션이 생겼습니다. 문제는 그 친환경차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차는 사실 리터당 연비로 봤을 때 한 14.3km를 가야 되는데 14km예요. 1.6 터보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0.3km가 모자랍니다. 그래서 친환경차 혜택에서 제외가 되는, 조금 기아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또 나오게 됐습니다. 그게 좀 아쉬워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가솔린, 디젤, 하이브리드를 봤을 때 연비 차이가 그렇게 강렬하게 나지 않는다라는 점. 저는 이제 곧 있으면 1.6 터보 하이브리드를 한번 직접 시승을 해보게 될 텐데요. 차량이 어떻게 나왔을지, 승차감 측면에서 더 가솔린, 디젤 모델에 비해서 나은 점이 있을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달라진 좀 얼굴과 실내 편의 사양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살펴봤고요. 주행 관련한 이야기들도 조만간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. 바이.